100일 동안 첫사랑. 프롤로그. 겉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빌딩처럼 보이는 3호 그룹. 출근 시간이면 사람들은 3호 그룹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수많은 차량을 마냥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대한민국 재계 3위인 3호 그룹 그 54층에서 새벽 시장보다 더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 54층 비서실. 김희경 씨, 중서일보 보도자료 챙겼습니까? 네. 최서희 씨, 하객 접대 리스트는 나왔습니까? 지금 마무리 중입니다. 30분 내로 맞춰요. 뭡니까? 언제 지시한 일인데? 죄송합니다, 실장님. 서리빨 같은 비서실장의 통솔 아래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사무실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며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였다. 서류들이 흩어지고 쉴 새 없이 눌리는 팩스 버튼 소리. 이 전쟁터와도 같은 전경 속에서 비서실장의 뒤를 따르며 주요 책임자로서 메모하는 소교의 모습은 3호 그룹의 아이스 퀸이란 별명답게 표정 변화 없이 차분하고 냉정했다. 이런 소교가 지날 때마다 비서실 직원들은 바쁜 와중에도 마치 여신의 행진을 대하는 것처럼 황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런 시선에 익숙한 소교는 오직 내일 있을 그녀의 상관이자 3호 그룹의 후계자 오주유 이사의 결혼식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비서 생활 10년 동안 소교가 치른 결혼식은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룹 임원들의 자녀 결혼식들을 비롯 그룹 총수 집안 결혼까지 웨딩 플래너보다 더 바쁘게 뛰어다니는 건 언제나 비서실 사람들이었다. 결혼식 말고도 약혼식, 장례식 같은 경조사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일을 진행해 나가지만 공치사 한번 받을 일 없는 비서실 사람들. 그래도 소교는 이 비서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행사를 하나 치를 때마다 그에 비례해 그달 급여 명세서의 숫자가 커졌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치를 결혼식은 당사자가 그룹 후계자이니만큼 얼마나 더 커질는지. 아닌 게 아니라 일반 임직원 결혼식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 생각하는 소교였다. 돈에 관해서만큼은 빠르고 정확한 소교의 속을 알 리 없는 사람들. 그들의 감탄 어린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소교는 비서실 건너편에 자리한 소교의 직속 상관이자 내일 있을 결혼식의 주인공인 오주유를 떠올리며 다시금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다. 오주유. 소교가 태어나 처음으로 이 세상에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했을 만큼 여자보다 아름다운 이 남자를 본 건 3년 전이었다. 기획이사실로 발령받고 인사를 나누면서 소교는 처음으로 심장이 떨리는 경험을 했었다. 그녀보다 3살 연하인 오주유 이사의 배경은 감히 올려다보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는 3호 그룹의 정식 후계자였다. 삼형제 중 막내인 오주유 이사가 어쩌다 후계자가 되었는지는 일개 비서인 소교가 알아야 할 이유는 없었다. 미스코리아나 슈퍼모델이 보고 도망갈 정도의 미모를 가진 이사가 생긴 것과는 무관하게 그녀와 똑같은 무표정의 인간이며 무감정의 인간인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미모는 관상용일 뿐임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동질감을 느낀 소교는
혼자만의 은밀한 심장박동을 즐기면서 3년을 지내왔었다. 하지만 지난달, 비서실장이 소집해 알려준 오이사의 결혼 소식과 함께 소교의 심장 떨림은 멈추었다. 너무도 정확하게 말이다. 유부남 따위가 내 심장을 움직이게 할 순 없지. 잘 가세요, 오이사님. 내 생애 최초로 심장을 뛰게 해준 남자시여. 아쉬움도 없고 서운함도 일지 않았다. 내일이면 남의 남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 혹여 조금이라도 마음이 남아있을까 싶어 소교는 자신의 심장을 체크하고 안정된 숨소리를 확인하며 일말의 의구심마저 털어냈다. 임 과장님! 왜요, 현대리? 이사님께서 임 과장님을 찾으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회사에서 야근하지 않은 이상 가장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오주유 이사였다. 오늘도 소교보다 일찍 출근해 일에 파묻혀 있는 이사에게 인사를 마치고 나온 지 3시간. 소교가 기억하기에는 오늘 이사가 소교를 호출할 일정은 없었다. 하지만 언제 어느 때고 부르면 달려가야 하는 게 비서의 본분인 만큼 소교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비서실을 나와 이사실로 향했다. 아침 햇살을 통유리창을 통해 모두 맞고 있는 한 송이 장미꽃 같은 남자 오주유. 찾으셨다고요? 네, 거기 앉으시죠. 다른 날과 왠지 다른 오이사의 말에 소교는 갸우뚱거리며 오이사가 손으로 가리킨 소파에 앉았다. 3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마주 앉아 커피 한 잔 마셔본 적 없는 두 사람이었다. 커피 하시겠습니까? 네? 놔주세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사님. 아닙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이게 무슨 일인지. 결혼한다고 설마 자신을 인사이동이라도 시키려는 것일까? 온갖 생각이 떠올라 곤혹스러워하는 소교 앞에 평소 소교가 이사에게 가져다 주는 커피가 놓여졌다. 드세요. 지금 제 결혼식 준비 때문에 힘드시죠? 아닙니다. 이번 결혼식은 제 비서 생활에 있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사님. 걱정 안 합니다. 우리 사모그룹 비서실은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더 힘이 납니다, 이사님. 마치 속내를 내놓지 않으려고 서로 좋은 말만 해대는 너구리들의 대화처럼 소교와 오이사의 대화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다. 무슨 탐색전도 아니고 소교는 결혼을 앞둔 새신랑 같지 않게 여전히 트레이드마크인 무표정 그대로의 오이사를 향해 그녀 자신의 트레이드인 생긋생긋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준비하는데 문제는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문제가 많았다고 어떻게 표정 하나 없는 이 아름다운 왕자에게 말할까? 결혼 소식이 위에서 내려오자마자 공문과 출신인 홍보팀의 신춘문예 당선자를 불러들여 급하게 연애소설 한 편을 쓰게 했던 것부터 이 소설이 사실인 것처럼 가짜 증인들을 세워서 언론에 내보낸 일까지 단 한시도 정신을 온전하게 가져본 적 없는 그녀였었다. 재벌가의 정략 결혼이야 그간 경험에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소교도 처음 겪는 일이었다. 최소한 결혼하기 전에 당사자끼리 몇 번이라도 만나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야 얼굴도 모르고 결혼을 했다지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2000년대를 훌쩍 넘어
곧 있으면 우주 여행길이 해외 여행길처럼 열릴 세상에서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그들의 첫 만남과 연애 기간,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완벽한 소설 한 편이 만들어지고 그 연애 소설에 따라 예비 신부가 평소 좋아해서 자주 데이트했다는 대3호그룹 계열 사모랜드에서 결혼식 준비를 마치고 사모랜드 내 식당에는 예비 신부가 즐겨 먹는다는 신부 측 집안 계열 호텔 양식당을 통째로 옮겨와 소설을 현실로 만든 과정은 어이가 없을 정도였다. 물론 이 한 편의 소설을 언론이 아무리 터뜨려도 고지고대로 믿을 시민이 얼마나 있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 말이다. 하지만 이런 소설이라도 꿈 같다며 믿는 여자들이 있다는 것을 소교는 알고 있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었다. 바로 비서실의 새내기 비서들이 이번 결혼식을 두고 수백 편의 로맨스 소설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 정략 결혼의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부터 해서 결혼식장에서 첫눈에 반하는 연인들 등등. 어디에서 읽고 온 것이 그리도 많은지. 3호그룹 비서들이 현재 중견 로맨스 소설 작가의 머릿속처럼 무수한 로맨스 소설 스토리를 만들고 있음을 이 눈앞의 당사자인 오주유 이사는 죽어도 모를 것이다. 이사님,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 개인적인 일로 너무 바쁘게 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커피 한잔 하자고 불렀습니다. 임 과장님한테는 제가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그동안 커피 한잔 준비해드린 적이 없었던 게 생각나서요. 감사합니다. 내일 이사님의 결혼식은 반드시 책임지고 이사님 평생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럼 조금 식은 커피를 소교는 수월하게 다 마신 뒤 소파에서 일어나 오이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감사히 잘 마셨습니다. 임 과장님. 네? 저에게 하실 말이 없으십니까? 네? 무슨... 그러니까 내일 제 결혼을 두고 제게 하실 말이 없으신가요? 아, 제가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준비하러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소교는 오늘따라 이상한 오이사가 적응이 안 되었지만 아무리 사이보그 같은 인간이라도 결혼을 앞둬서 그런가 보다 하며 서둘러 이사실을 빠져나왔다.